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 복귀한 조합원들이 늘면서 파업의 동력이 약화된 데다 정부의 일관된 강경 기조에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오히려 파업 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 기지, 농성을 위해 설치했던 천막을 접기로 했습니다. 찬성 61.82%, 반대 37.55%로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투표율은 불과 13.67%. 파업 지속에 대한 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러날지는 몰랐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과 생존권 박탈의 위협이 돌아오면서 우리 동력은 더욱더 약화되었습니다. 지난달 24일 파업 시작 이후 정부의 대응은 줄곧 강경했습니다. 파업 6일 만에 시멘트 분야에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중재와 협상은 없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이 조여오면서 파업에서 이탈한 조합원들은 늘어갔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건을 연장하겠다는 당초 제안마저 거두어드리겠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가 아닌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면서 이미 어젯밤 전국에서 모인 대표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더 이상의 쓸데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전국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는 빠르게 회복됐고 항만에서의 화물 운송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 상황 취재해온 경제팀 홍신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파업 쟁점이 안전운임제였지 않습니까? 일몰제 시한이 다가옵니다. 가만히 두면 이제 올해 말로 끝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기사들에게 안전운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지금은 시범 적용 중인데 이걸 제도화하고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요구였습니다. 파업을 끝냈으니 정부가 당초 파업 전에 제시한 3년 연장 약속이라도 지키라는 게 화물연대의 지금 입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오늘 3년 연장 법안 이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거죠. 네, 정부 여당이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네. 법적으로는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있군요. 네, 결국 올해로 안전운임제가 끝날지 아니면 3년 더 연장될지는 파업을 굴복시킨 정부 손에 완전히 맡겨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파업에 들어가서 건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너에 더 몰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화물연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몇몇 운송기사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네. 안전운임제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데 파업을 이유로 이걸 없앤다고 하는 건 사실 협박이라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여당 당시에 야당이 합의를 했던 거였죠. 네, 같이 여야당이 함께 한 건데요.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반복돼 나왔지만 파업 철회 결정에는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이 상당한 압박감을 준 걸로 보입니다. 협상이나 중재도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또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를 했죠. 여기에 경찰 수사까지 정말 정방위 압박이 가해졌는데요. 네. 또 여기에 개인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도 컸다고 합니다. 네. 귀족노조, 민폐노총 이런 식의 비난 여론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부로서는 거봐라 강경 대응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을 5번 했는데요. 이번 파업 때는 2번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 입장 통보로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아예 협상 전부터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했었습니다. 두 차례 만났지만 이건 협상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자, 이런 강경한 기조가 정부는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거듭해서 밝히고 있죠. 네, 원희룡 장관이 오늘 인천에 있는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네. 강한 어조의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좀 직접 들어보시죠. 네. 화물연대의 잘못된 악습, 건설노조의 잘못된 관행, 타협 없이 운송 거부가 철회된 이후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네. 사실상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예정했던 2차 총파업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은 이번 파업 철회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놓는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기조가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푼다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북한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 오늘도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입니다. 매주 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9월 비속어 논란이 벌어졌을 때 24%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33%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직후에 지지율 수치를 회복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공정과 원칙의 리더십이 발휘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긍정평가한 사람들은 노조 대응, 공정, 정의, 원칙을 이유로 꼽았지만 부정평가한 사람들은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대선 때 자기를 뽑았던 사람들 중에 실망을 해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다시 오는 거고 그래서 확장성이 덜하다는 거죠.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실종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4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통해서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체성이 지금 확립이 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새해에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얽힌 이런 과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